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듈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듈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모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자료형부터 시작해서 제어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제어문은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그 다음에 제어문을 배운 다음에 저희는 모듈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모듈화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 말고 클래스하고 모듈, 그 다음에 패키지 이렇게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까지만 배우시면은 프로그램 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이제 클래스도 아시고 모듈도 아시고 패키지도 아시면 좀 더 풍성하게 프로그램을 고급 프로그래머로서의 이제 한 단계 길을 좀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중요하게 또 열심히 또 실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간고사를 보고요. 중간고사 범위는 뭐 이렇게 전부 다 중간고사 범위고, 중간고사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면, 중간고사는 저희가 배웠던 모든 범위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라는 건데요. 컴퓨터 실습실 가서 저희가 뭐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필기 시험으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시험은 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제가 프로그램을 필기 시험에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 논리나 로직에 따라서 뭐 결과값을 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답을 내는 그런 시험이 한 부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개념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문제는 항상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뭐 그 외에 제가 또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부분들도 뭐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또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시험 잘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뭐 시험보다도 뭐 그래도 프로그램을 더 이렇게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 기간 동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저희는 파일 읽기 쓰기를 배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신나게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조크 하나 또 가져와 봤는데요. 두 개를 가져왔어요. 좀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걸로 가져와 봤는데, 이 첫 번째 거에서 보시면 어떤 거냐면 재밌는 이제 뭐 전략이 좀 이렇게 숨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공감하는 전략이 숨겨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int main이라고 하면은 뭐 파이썬에선 그런 int main이라는 어떤 어떤 이런 규칙이 없습니다. 이게 키워드가 없는데 보통 이게 C 문법이에요. C 문법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부터 컴퓨터가 실행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main이에요. int main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배웠죠. while 문이 있고요. 그 while 문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고 빙글빙글 돕니다. 어떨 때까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그러면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까지, 조건을 계속 돕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끝나겠죠. 근데 내가 당신을 좋아할 때까지 문제가 그 조건문을 계속 돌고 있고요. 거기에 if문이 있어요. if문이 있는데 체크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동안에 한번 고려를 해라. 어떤 거냐면, 너는 당신이요, 남자친구가 있다면, 뭐 여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다면 혹은 여자친구가 있다면 뭐죠? 그냥 친구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남자친구가 없다면, 여자친구가 없다면 뭐냐, 당신에게요, 내가 차밍하냐, 매력적이냐는 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매력적인 걸 물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를 보내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물었을 때 내가 매력적이지 않느냐라고 매력적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면 그게 else죠. 그러면 뭐죠? 너에게 look for죠. 다른 남자를 찾게 해줘라 라는 거죠. 그럼 다른 남자를 찾았으면 다시 또 문장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고 있다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면 뭐죠?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냥 친구로 지내고 그 다음에 없다면 계속 이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연애 관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략이죠. 혹시 이성 관계에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친구로서 남아서 좀 더 오랫동안 그 친구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남자친구도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결국에 남자친구가 없었을 때는 자신의 또 매력을 어필하고 만약 어필이 됐으면 그때 돼서 둘의 관계를 좀 개선해라 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쪼크였고요. 이거는 제가 봤던 문구예요. 이거는 제가 봤던 문구여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고요. 이거 제가 햄버거 가게가 아니죠. 샌드위치 가게에 갔는데 이런 문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냐면 커피를 무료로 준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커멘트 나왔던 게 뭐냐면 당신이 이 코드를 읽을 수 있다면은 뭐냐면 프리 커피를 하나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거를 가져가서 결과를 바리스타에게 보여주면 프리 커피를 줬던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문법으로 이제 저희 이제 작성이 됐는데 결국에 여기 보시면 뭐 베리어 변수 선언한 거예요. 변수 선언한 거고 여기 보면은 바리스타한테 리퀘스트해라. 그 리퀘스트라는 건 함수였고요. 뭐냐면 your drink에 대해서 your drink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your drink 여기 있어요. 그게 커피죠. 그죠? 커피를 인자로 받아서 함수를 돌렸습니다. 리퀘스트라는 리퀘스트라는 함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리퀘스트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암호가 뭐냐라고 한번 저희가 추론을 해보면 your drink 커피라는 거를 딱 가져왔을 때 리퀘스트라는 함수가 실행됩니다. 요 리퀘스트 함수가 실행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시크릿 월드라고 써 있어요. 결국에 저희 어떻게 여기에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화면으로 표현되냐면 커피 점 시크릿 월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계속 붙여요. 요것도 붙이고 요것도 붙이고 요것도 붙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를 붙여요. 두 번째를 가보니까 두 번째 문자열은 리버스라고 했어요. 리버스의 함수는 여기 있어요. 함수로 뭐냐면 이 문자열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죠? P부터 시작하고 ARA가 되죠. 그래서 ARAP가 되는데 PARA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해요. 문자 세 번째 거는 뭐죠? MET. 그래서 MET. 그 다음에 문자 첫 번째 건 뭐죠? ERS. 이렇게. 그 뭐죠? 정답은 뭐였냐면 커피 시크릿 월드는 뭐냐면 파라미터입니다. 요거를 가져가면 어떻게 보죠? 그 샌드위치 가게에서 무료로 커피를 줬던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저희가 있던 데가 어디냐면 보스턴이었는데 그 굉장히 IT 회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뭐 그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연구진들이 일하는 동네여서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이 그냥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줄을 서가지고 프리 커피를 이렇게 답을 찾으신 다음에 뭐죠? 공짜 커피를 이렇게 탔던 기억이 있었고 관련돼서 재밌어가지고 저도 시도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시도해가지고 뭐죠? 무료 커피를 탔는데 물론 저는 안 했지만은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실제 있더라고요. 이런 광고가 있어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문법이고, 요거는 C 관련된 문법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재밌으시라고 이렇게 드린 슬라이드고요. 수업하겠습니다. 수업을 할 텐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금 모듈화 부분은 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만큼 잘 활용하시면은 고급 프로그래머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클래스가 가장 어렵습니다. 클래스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요. 클래스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응용 수업이잖아요. 응용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또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할당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램과 절차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과 절차 지향 프로그램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절차 지향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방법론은 여기에 해당돼요. 어떤 문제가 시작돼서 변수도 할당했고 if문이에요. 조건문을 만났을 때 뭐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게 실행되고, 그죠? 여기선 뭐죠? 뱅글뱅글 돌아가는 while문, for문 이렇게 되고, 어떤 결과를 이렇게 생성해내는 어떤 단계별로 그 로직이 구성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이 바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향 오리엔티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거는 OO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넷 자료에 보면은 OOP라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언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OOP를 보시면 결국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라는 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랑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른데, 어떤 거냐면 객체라는 걸 만들어요. 객체라는 걸 만들고, 이 객체에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그 변수들도 포함되어 있고, 기능이라는 건 뭐 함수라고 얘기할게요. 함수도 포함되어 있고 변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쭉 묶어둬요. 어디에? 관련 있는 것들끼리 함수와 변수를 묶어서 그거를 객체로 만듭니다. 또 다른 객체는요, 똑같이 변수도 있고 함수도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다 묶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사람을 모델링 하는데 머리에 관련된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머리에 관련된 거, 뭐 변수 뭐 있을까요? 뭐 머리카락의 길이, 머리카락 뭐 어떤 거, 뭐 눈, 코, 입, 뭐 관련된 것들 쭉 모아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팔에 관련된 거, 팔은 뭐 어떤 기능이 어떤 거죠? 뭐 손으로 잡는다, 아니면 뭐 구부린다, 팔을 구부린다. 그 다음에 뭐 손가락도 몇 개 있고, 그런 건 변수들이 되겠죠. 그런 걸 또 이렇게 객체로 프로그램을 모아놔요. 다리도 있을 거고 가슴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객체들 사이의 관계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객체들의 관계로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요.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그 방법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여기 보셨듯이 객체라는 걸 사용하고요. 여기 객체 영어로는 객체는 오브젝트고요. 그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은 지금 이렇게 너무 제가 추상적으로 말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를 가지고 배우는 시간가요?
여기는 뭐 절차지향은 뭐 POP라고 하나요? 이렇게요? 못 봤습니다. 이렇게는 잘 못 봤어요. OOP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어쨌든 절차지향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을 때,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배우는 시간이고요. 학습 시간이고, 학습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절차지향 방식을 배우는 시간, 그 다음에 OOP를 배우는 시간,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과제,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시간이라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개발 시간, 여기 개발 시간, 여기는 학습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절차지향 프로그램 방식은 제가 많은 비유를 하는데, 절차지향 방식은 배우는 시간은 1년 걸려요. 1년 걸린다고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간은 어떤 절차지향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예를 들어서 9년이 걸립니다. 총 합은 뭐죠? 10년이죠. 만약에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저희 OOP로 객체지향 방식으로 만약에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배우는 데만 9년 걸린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배우는데 9년 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10년 걸린다고 하면은 어느 거가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신 분들은 OOP가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배워두고 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의 개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죠? 절차지향 방식은 배우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저희 파이썬 배우는데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뭐 쉽게 배울 수 있는 반면에 프로그램 복잡한 걸 짜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절차지향 프로그램 방식과 객체지향 프로그램 방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기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뭐 이렇게 문법 사항들도 있고, 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서 객체를 과연 어떻게 만들까라는 어떤 공부하는 학문도 있고요. 굉장히 오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객체를 이해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힘드니까 그냥 절차지향은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객체지향은 객체들을 나열해가지고 객체들의 관계로서 프로그램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지향 절차지향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 언어들이 뭐가 있냐면 C 언어가 있고요. 뭐 포트란도 있고, 저희 파이썬도 뭐 절차지향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쓸게요, 그냥요. 파이썬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언어들이 절차지향 방식의 언어예요.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언어들은 객체지향 방식이에요. 많이 C++, C#, 자바, 그 다음에 파이썬도 객체지향으로 짤 수도 있고 절차지향으로도 짤 수 있어요. 어쨌든 C 언어, 우리가 알고 있는 C 언어는 절차지향 방식, 그 다음에 C++는 객체지향 방식, C#도 객체, 자바도 객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제가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절차지향 방식, 객체지향 방식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데, 제가 이 수업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객체를 하나를 디자인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짜야 돼요. 객체를 잘 짜서 그 객체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객체를 어떻게 짜냐가 결국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저희도 객체지향 프로그램인 문법만 딱 아시면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객체를 어떻게 잘 만드냐는 제가 말씀드렸던 9년이 걸리는 거예요. 객체를 만드는 방법론을 배우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객체를 잘 만드는 방법론 배우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은
그러면 저희 초보자들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 못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저희는 이미 객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객체로 만들어졌던 것들을 잘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객체로 만들어진 어떤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남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아니면 파이썬이라든지 C++이든지 C#에서 잘 만들어진 객체를 저희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다시 말하면 객체를 만드는 자체를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만들어지는 객체를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 남들이 잘 만들어 오는 객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장을 만들었고요. 절차 지향 방식 프로그램과 객체 지향 방식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전에 프로그램의 이 흐름의 패턴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방식인데 이로써 갖고 갈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객체 지향 방식은, 절차 지향 방식은 프로그램을 어딘가가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통째로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여기에 할당된 변수가 여기 어딘가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변수가 다 바뀌었다 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변수가 바뀌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변수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단점이 있고요. 객체 지향 방식은 변수가 객체 내에서 잘 유기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었다고 하면요, 어느 부분이 업데이트 되거나 아니면은 수정돼야 된다 라고 하면은요, 그 관련된 객체만 수정을 잘 해주면은 쉽게 프로그램이 수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다. 그 뜻은 뭘까요? 이쪽은 절차 지향 방식은 프로그래머 한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쪽 절차 지향 방법에서는 프로그래머 한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는 방법이 좀 많은데, 이 객체 지향 방법에서는요, 프로그래머 여럿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래머 한 명은 뭐죠? 여기 관련된 객체를 개발하고, 또 한 명은 여기 관련된 객체를 개발합니다. 또 한 명은 여기에 대한 객체를 관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몇 명이서 이 전체에 대한 객체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을 하면 되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조금 더 좀 협업이 가능한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떤 거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기계공학에서 기계계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가 있냐면, 수치에서 시뮬레이션 어떤 전문화된 저희 기계공학적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그램 방법론이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약간 의문, 퀘스천을 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과연 유용한가? 저희 같은 기계공학, 그 다음에 기계 계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얼만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 지향 방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프로그램 응용 시간이니까 객체 지향이 뭔지고 절차 지향이 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객체라고 딱 말씀을 드렸고, 왜 지금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객체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관련이 있어요. 클래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문법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문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클래스가 뭔지, 그 다음에 객체가 뭔지, 인스턴트가 뭔지, 이 세 개의 단어가 설명드릴까요? 적어왔으니까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셔야 될까요? 이게 너무 너무 복잡해지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짧게만 설명드릴까요? 네, 여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는 클래스라는 문법적인 요소를 사용합니다. 이거 시험 안 낼게요. 이 클래스 이거 다 시험 안 낼 테니까, 객체 지향, 절차 지향 다 시험 안 낼 테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1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클래스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는 게 조금 또 컴퓨터공학을 전산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좀 약간 무리일 것 같고, 그러나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클래스가 뭔지. 클래스란 게 어떤 거냐면, 저희 변수를 선언할 때 저희는 파이썬에서는 변수 이름을 선언하고요, A, B, C 선언하고, 그 다음에 5라는 숫자를 주면은 5라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이름을 가진 것에 제 메모리가 생성이 되죠. 그죠? 근데 실제 파이썬은 굉장히 깔끔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자료 형태를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자료형, 여기 int라 아니면 integer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이 변수 이름이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이 키워드를 필요 없이 파이썬 알아서 인터프리터가 정수라는 거가 들어왔으면, 정수라는 거 변수를 메모리에 할당하세요. 정수 몇 바이트였죠? 4바이트였죠. 메모리에 4바이트를 할당하세요라고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메모리에 넣어줍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꼭 이 인테거 아니면 인트 같은 키워드, 문법 요새 다르지만요, 이런 거를 넣어줘야지만 메모리에서 4바이트가 할당돼요. 어쨌든 저희 지금 뭐가 있죠? 기본 자료형이죠. 이게 더블 하면 실수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고, 여기는 A, B, C, D라고 하면은 여기는 3.4라는 거, 실수를 담을 수 있는 A, B, C라는 이름을 가진 실수형 자료형을 만드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더블 필요 없겠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필요한데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했죠? 캐릭터 담을 수도 있고, 스트링 담을 수도 있고, 문자열도 달릴 수 있고, 기본 자료형이라고 얘기하죠. 기본 자료형. 저희 리스트도 배웠어요. 리스트도 배우고 튜플도 배우고, 어쨌든 그거는 기본 자료형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어떤 자료형을 만들고 싶은가 하면은 int요, 정수형의 예를 들어서 넘버라는 자료형도 만들고, 더블이라는 실수형을 담을 수 있는 자료 형태로 가진 예서 폰 넘버 뭐라는 어떤 자료형도 가지고 갖고 싶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캐릭터,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을 만들 때 name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런 것도 있는, 이런 거, 이게 세 가지의 자료형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자료형을 만들고 싶어요. 기본 자료형 하나, 기본 자료형 하나, 기본 자료형 하나, 요렇게 한 번, 두 번,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함께 묶여 있는 저희는 자료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 자료형의 이름은 저희가 주어줄게요. 뭐냐면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이름을 저희는 어드레스라고 할게요. 어드레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자료형은요, 정수형 넘버라는 변수도 포함하고 있고, 실수형 폰 넘버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name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제가 멤버 함수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떤 거 함수 이름 쭉 찍을 때 점이 있고 이름 있고 함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싶다. 어떻게 하겠죠? 어드레스에 점을 찍고 요 변수를 접근하고 싶으면 여기 변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는 게, 클래스는 뭐다? 변수들을 그냥 딱 모아둔 어떤 하나의 군집 자료형을, 사용자 정의형 자료형을 어드레스라고 한다라고 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만 들어올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함수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저희 확장을 해볼게요. 어드레스에 또 확장을 하는데 뭐가 들어올 수 있다? 함수. 그 함수의 이름은 뭐 할까요? get name. 이름을 반환해 주세요 하는 함수도 들어올 수 있고, 뭐가 있을까요? get
phone number. 원하는 함수도 있고. 다시 확장한 건 뭐였죠? 저희가 어드레스라고 만드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변수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수 3개, 함수 2개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의 자료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료형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자료형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자료형을 선언하겠다는 자료형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 뭐가 있을까요? 저희 연구실 이름 할게요. CSDL 이렇게 뭐죠? 변수 이름이에요. 자료형 이름이고요. 똑같아요. 자료형 이름 뭐죠? int, double, string 이런 거는 기본 자료형이기 때문에 컴파일에서 이미 알고 있는 자료형이지만 저희 클래스로 자료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 자료형을 선언하고 그죠? 그 다음에 CSDL이라고 하는 자료형 이름, 변수 이름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용할 수 있어요. CSDL을 점 찍고 여기 변수에 접근하고 싶으면 NO 그 다음에 phone number를 하고 싶으면 점 phone number 그 다음에 name을 접근하고 싶으면 점 name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점 함수 이름 점 함수 이름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 상태 여기요 클래스라고 제가 지금 이름 명시도 해놨죠. 이렇게 자료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함수도 만들어 놓고 관련 있는 것끼리 쭉 모아서 저희가 선언을 했다. 이게 바로 클래스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키워드 클래스한 게 뭐냐? 그러면 변수들을 모아두고 함수들도 모아둔데 관련된 어드레스와 관련된 거죠. 어드레스와 관련된 것들을 모아는 그게 만든 게 클래스라고 얘기하고요. 자, 클래스를 만들고 우리는 뭘 했죠? 여기 클래스라는 거를 선언했어요. 자료형이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 건데 우리는 변수 이름을 딱 정해줬죠. 클래스 이름을 정해줬죠. 뭐? CSDL.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를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변수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린 객체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어드레스를 통해서 CSDL이 아니라 어드레스 뭐 다른 걸로 만들 수도 있죠. 뭐 할까요? JVNU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죠? 클래스 어드레스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객체 JVNU가 됩니다. 다시 또 이 지금 만약에요. 여기서 객체는 그러면 클래스는 하나인데 객체는 여러 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객체와 클래스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걸 가지고 객체라고 하죠. 이렇게 객체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저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냥 개념 정도만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안 낼게요. 확실하게 시험 안 낼게요. 시험 냈다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공부하시는데도 어렵고 왜냐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인터넷에 찾고 하시면은요 굉장히 좀 산으로 가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은닉 정보의 은닉성도 있을 거고 상속도 있을 거고 굉장히 용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요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인테글 abc5라고 하면은 4바이트에 abc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선언하죠. abc라는 변수의 이름을 가진 걸로 선언하고 5라는 숫자가 딱 들어가게 되죠. 그죠? 만약에 저희가 아까 전처럼요 JVNU에 점 찍고 N5를 딱 하고요 넘버는 1이라는 숫자를 딱 넣는 즉시 어떤 현상이 될까요? 이런 그 메모리 측면에서 생각하면 메모리에
클래스 어드레스에 관련된 자료 구조가 이만큼 잡힙니다. 그 자료는 어때죠? 인티저로 노도 있죠. 4바이트 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폰 넘버 8바이트의 폰 넘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스트링에 관련된 거, 네임도 있을 거고 함수도 들어와요. 이 부분이 다 메모리에 요 과정을 통해서 쭉 객체가 생성할 때마다 CSDL에 대한 거, 여기는 CSDL에 대한 거, 또 다른 여기만큼은 또 JVNU에 대한 거,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JVNU 넘버 1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숫자도 들어가 있고 뭐 값이 채워지겠죠. 그 상태, 메모리에 할당된 객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이거. 클래스는 자료 구조형을 만들었던 그 틀판과 같고요. 어떤 그 빵틀이라고 얘기하죠. 빵틀. 그죠? 객체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구체화시킨 거. 원래 이름은 어드레스인데 구체화시켰죠. CSDL, JVNU라고 구체화시켰던 거를 객체라고 얘기하고, 인스턴트는 메모리에 할당된 상태를 인스턴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딱 먼저 공부를 하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클래스, 객체, 인스턴트입니다. 모르시면요, 그냥 같은 언어다, 같은 비슷한 용어다라고 감을 잡으세요. 그냥 일단 처음에는 다릅니다. 확실하게 달라요. 클래스, 객체, 인스턴트 다 다른 개념이지만 그냥 쉽게는 그냥 같은 개념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세요. 뭐 인스턴트가 생성됐네요. 라고 얘기하고, 클래스를 정의했네요. 객체를 또 하나 만드세요. 인스턴트가 생성됐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하지 않으실 거면 요 정도는 요 정도 그냥 개념만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30분이 지났네요. 벌써 여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저희 모듈 패키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여기는 아셔야 돼요. 여기는 모듈 패키지는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실습에 가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왜냐면 조금 여기도 좀 복잡해요. 여기도 좀 복잡하지만 같이 함께 따라해보면 좀 쉽게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실습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모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모듈은 저희 함수, 변수, 클래스, 어쨌든 함수, 변수, 클래스를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모아놓은 파일이 바로 모듈이라는 거고, 어떤 거죠? 모듈은 함수, 변수, 클래스를 모아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듈을 사용하면요, 그 파일을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함수에서 막 이렇게 정의했던 DIF로 정의를 하죠. DIF로 정의했던 부분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모듈 파일, 모아놓은 파일에다가 정의를 해놓으면 실제 저희 프로그램 하는 곳에서는 다시 재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그램을 좀 더 간략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모듈에 여기 중요 키워드인 요것도 하나 보고 가겠고요. 그리고 모듈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더 상위 개념으로 한번 올라갈게요. 뭐냐면 모듈을 또 모아둬요. 모듈을 또 모아둔 게 바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파이썬 남들이 만들어 온 파이썬 패키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의하고 갈게요. 패키지는 모듈을 모아두은 어떤 그런 겁니다. 모듈은 뭐죠? 모듈은 파일이에요. 모듈은 파일이고 이것도 파일이에요. 파일에 뭐 함수, 변수, 클래스 모아놓고 파일에 함수, 변수, 클래스 모아뒀어요. 그러면 이거 파일을 또 모아둘 수 있는 건 뭘까요? 디렉토리죠. 폴더요. 폴더를 통해서 저희는 모듈과 모듈을 모아둡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좀 더 프로그램이
간략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듈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모아둔 모듈에 A라는 모듈이라고 하고 B라는 모듈이라고 얘기할게요. A라는 모듈에 있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 B라는 모듈에 있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패키지를 저희 파이썬 코드에서 가져오면, 그러면 A라는 모듈도 사용할 수 있고 B라는 모듈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A의 모듈에 있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 B 모듈에 있는 함수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과 패키지는 모듈을 좀 더 관리해둔, 모아둔 폴더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도 중요가 아니고 알아두셔야 되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모듈은 뭘까요? 모듈은 저희가 만들어도 되고 이미 만들어진 거 사용해도 되고요. 패키지도 똑같아요. 이미 저희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되고, 그죠? 저희가 만들어 놓은 뭐 함수 이런 걸 다 모아두고 패키지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도 되고, 중요한 건 뭐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사용해도 돼요.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를 저희는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파이썬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속도가 파이썬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게 뭐냐면 파이썬 패키지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 중간고사 보고 나서 이후에는 파이썬 패키지에 대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조금 사용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어떤 패키지를 사용해요? 그러면 그래프를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패키지를 사용해요? 그러면요, 수치 계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패키지를 사용하면 그다음 뭐죠? 어떻게 어떤 기능에 맞는 또 프로그램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패키지 내에는 모듈이 담겨 있고 그 모듈에는 함수가 다 있죠. 그러면 패키지를 만들었다는 건 뭐죠? 모듈 내에 함수랑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함수랑 클래스를 사용법만 알면은 저희는 하는 거 쉬워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머신러닝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머신러닝 중에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하는데 파이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요. 파이썬을 가지고서 머신러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구글에서 어떤 패키지를 내놨죠? 구글에서 파이썬 패키지를 내놨어요. 그게 텐서플로우라는 패키지입니다. 그 텐서플로우 패키지를 깔면 뭐가 되죠? 텐서플로우 패키지에는 머신러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듈을 갖고 있어요. 그 머신러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듈이 있고, 그 모듈 내에는 또 뭐가 있죠? 각 개별적인 함수가, 클래스, 변수가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희는 파이썬을 사용하고 패키지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패키지를 불러온다면 저희가 만들지 않아도, 함수를 만들지 않아도, 변수를 만들지 않아도, 클래스를 만들지 않아도 저희가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지금 잘 기획 안 되니까 한번 실습을 하면서 좀 볼게요. 다음에 보면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단 오늘 시간에는 뭐냐면 저희가 만들 모듈, 저희가 어떻게 모듈을 만들고 어떻게 패키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다음부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뭐냐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듈과 패키지를 활용할 거고, 현재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듈과 패키지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듈과 패키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어떻게 그게 동작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오늘 주제, 연구가 아니죠. 수업의 키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하면서 한번 모듈을 만들어 보고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는 안 만들게요. 클래스는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하나만 만들어 보고 모듈 만들고 패키지 만드는 거, 모듈 만들면 패키지 만드는 거 쉬워요. 그래서 모듈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 화면에서 할게요. 제 화면에서 해야 되는 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파이썬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들기 때문에 저희 커맨드 라인에서 조금 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파이썬 거기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셔도 돼요. 실행은. 근데 보다 이제 모듈화 작업을 하다 보면요, 주피터 노트북보다는 이제 이런 환경들이 더 편합니다. 같으니까 한번 좀 이게 좀 어렵게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다시 또 해드릴게요. 저희 모듈을 만들어 볼게요. 모듈을 만드는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모듈로 할까요? 모듈이라는 보실래요? 여기요. 모듈이라고 하는 그 저희 요 폴더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하나 파일 하나 생성시킬게요. 그 파일은 어떤 거냐면 모드 1이라고 할게요. 여기 저도 보는 게 있어서 모드 1이라고 하고, 확장자는 뭐죠? 파이썬으로 가져갈게요. 여기 다시 크게 해서 모드 1 파이썬 이렇게 하면은 파일 뭐죠? 확장자를 변경하는데 괜찮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했죠. 그랬더니 파이썬 모양이 나왔어요. 파이썬 파일 형태가 나왔고요. 여기를 바로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 빈 파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여기를 고칠게요.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내용을 작성할 때 그럼 여기 파일에 어떤 거를 저희가 작성할 거라면 함수를 넣을 거예요. 파이썬 함수를 정의하는데 뭐죠? 함수 a, b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return a 플러스 b.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보통 윈도우에 사용하시는 분들 텍스트 에디터 사용하시는데, 노트패드죠. 노트패드에서 하셔도 돼요. 노트패드에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쓰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료입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노트패드요. 노트패드 검색하시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노트패드 플러스 여기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뭐 스탠다드 모르겠네요. 요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받아서 설치하시면 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파이썬 확장자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이렇게 파이썬 키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설정 안 해주셔도 파이썬 정도는 얘네들이 이렇게 색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뭐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함수를 쓸게요. 여기는 뭐냐면 substitution 뭐죠? 뺄셈에 관련된 거 A랑 B랑 어떻게 되죠? 리턴 시킬 때 A-B 하면 되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 함수에 대해서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파일에는 저장해야 되고요. 이 파일은 함수 add와 sub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함수는 두 개의 변수를 받아서 더하고 그 더한 값을 보내겠죠. 리턴 시키겠죠. 여기 두 번째 함수에서는 두 개의 변수를 받아가지고 두 개의 변수를 받아서 리턴 시킵니다. 그죠? 빼가지고 리턴 시켜요. 그래서 요거의 확장자는 파이썬이에요. 그러면 저희 파이썬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죠? 만약에 여기다가 프린트 add 3,4 이렇게 하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4, 3 add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요, 요 파일 실행 어떻게 시키나요? 요 파일 실행을
파이썬에 관련된 파일을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러면 add 3, 4 하면 여기 값이 어떻게 되죠? 7이 되죠. 7 값이 프린트 화면에 7 뿌려지게 되죠.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4, 3, 4가 있고 3이 있는데 sub지요. sub이니까 여기 4 빼기 3, 1이죠. 1로 값이 반환되고 결과는 1이 되죠. 요거 실행 어떻게 시키냐면은 저희 cmd 가면은요. 아나콘다로 까셨으면은 아나콘다에서 하시는 것도 돼요. 아나콘다도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있어요. 여기 아나콘다 프롬프트. 그죠? 다시 갈까요? 여기요. 아나콘다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어요. 아나콘다 프롬프트 가고요. 뭐 파이썬으로 가도 됩니다. 파이썬으로 가도 돼요. 파이썬을 깔으신 분들은 혹시 여기 파이썬에 아니죠. 그냥 아나콘다 다 까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거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파일 디렉토리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리눅스가 아니니까. 자, 우리는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유저 형민이라는 파일 디렉토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디렉토리는 어딘가요? 바탕화면 디렉토리를 움직여야죠. 그래서 cd 뭐냐면 change 디렉토리 약자예요. cd를 하고요. change 디렉토리 cd를 하고 바탕화면은 데스크탑입니다. 데스크탑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죠? 데스크탑에서 dir 치면은 뭐죠? 디렉토리 구조를 보는 거죠. 그 한번 보면은 코딩, 여기 코딩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모듈이라는 거 디렉토리 저희가 만든 게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저희는 모듈로 움직여 있죠. 이거를 이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모듈에 있는 디렉토리로 움직여야 되니까 cd 뭐죠? change 디렉토리 하고 그 다음에 모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dir을 해보니까 여기서 뭐죠? mode1.python이 있어요. 어떻게 실행시켰죠? 그때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python python 그리고 mode 1. 잠시만요. 좀 클릭 안 되네요. 뭐지? 제가 cmd 명령이 리눅스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되네요. 네. 파이썬 치시고요. 그죠? 다시요. dir 하면은 결국에 지금 우리 프롬프트가 깜빡이고 있는 곳은 어디죠? mode1.python이라는 파일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곧 어디죠? 여기죠. 그죠? 여기니까 요 파일을 이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걸 실행을 어떻게 하냐? python 치고 그 다음에 mode 1 그 다음에 python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되죠? 7, 1 화면에 뜬 거 보이죠? 7, 1을 화면에 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요 여기는 모드 1 다시 한번 여기는 모드 1인데 여기 한번 주석으로 지어볼게요. 주석으로 지어보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저희가 지금 모듈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모듈로 만드는데 모듈 만들었을 때 뭐였죠? 함수만 있습니다. 함수만 있어요. 근데 실행 안 했죠. 여기는 이제 없다 칠게요. 없다 치고 그죠? 다시 저희는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파일을 하나 카피해서 만들게요. 이름은 메인으로 할게요. 자, 메인인데 요 파일에 대해 한번 고쳐볼게요. 메인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뭐가 있냐면 프린트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add 아까 전에 3,4 이렇게 하고 싶고 똑같은 거죠. 자, 어떤 게 다른가요? 아까 전에 다시요. 죄송합니다. 여기 파일. 자, 메인이라는 거에는 출력하는 어떤 기능만 넣었어요. 그죠? 출력하는 기능만 넣고 모드에는 함수를 정의한 것만 이 모드 1에다가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dir을 한번 쳐보면은 여기 dir에는 메인 파이썬 파일도 있고 모드1 파이썬 파일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파이썬 메인이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당연히 안 됩니다. 왜죠? add라는 함수를 여기에 add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없다고 나와요. 같은 공간에 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dd라는 함수, sub라는 함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모드1을 한번 실행시켜 볼 거예요. 모드1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떠요. 왜냐? 모드1에서는 어떤 이 함수를 정의를 했을 뿐 여기서 어떤 호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듈화 중에 모듈이라는 게 뭐냐? 모듈은 저희가 지금 만든 이 모드1의 .python이 모듈이라고 얘기해요. 모듈이라고 얘기한 건데 파이썬에서 변수나 함수나 클래스를 모아둔 파일을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모듈을 만든 거예요. 모드1이라는 이름으로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사용할까? 라는 거죠. 어떻게 사용할까요? 메인 여기서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는 여기서 import라는 걸 사용합니다. import라는 키를 사용하고 띄고요. 모드1 모드1의 import 모드1의 모듈을 사용하겠다. 그 모드1은 뭐죠? 파이썬의 이름, 모듈의 이름과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파이썬 모듈의 이름이 모드1.python이잖아요. 파이. 그래서 파이를 제외한 그냥 파일 이름 import 모드1을 하면 저희는 이제부터는 여기에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모드를 임포트를 한다고 했으면은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한번 그럼 되나 안 되나 한번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파이썬 main.py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에러가 떠요. 왜 그럴까?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는요 모듈을 만들었고요, 함수로 된 것들을 통해서 모듈을 만들었는데 그 모듈 만든 거를 임포트 시켰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명확하게 저희가 함수 이름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가져야 되냐? 여기서 모듈에서 입력된 함수를 호출하려면 여기도 똑같이 모드1이라는 거를 쓰고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에서는 모드1 파이라고 하는 어떤 모듈을 정의한 파일에서는 그냥 add sub이라고만 딱 정의를 했지만 모듈을 임포트를 시키고서도 똑같이 모드1 점을 써야 되고 여기도 모드1 점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점을 썼어요. 그리고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리고 어떤 거를 갖다가 해야 되죠? 파이썬을 컴파일 해야 되죠. 파이썬을 파일을 실행시켜야 되죠. 그래서 파이썬 메인 파일을 딱 실행시키는 즉시 기존에 있던 값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모듈화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을 쭉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했던 것들은 각각 개별의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듈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함수도 되고 클래스도 되고 변수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된 모듈은 어떻게 불러오냐? impor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파일 이름을 가지고서 import를 시켜요. 근데 솔직히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거 모드1 이거 쓰는 게 싫어요. 이쪽에서 여기서 모드1 쓴다는 게 좀 싫어요. 이걸 어떻게 또 변경하면 그냥 add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모듈을 불러오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import mode 1에서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도 그냥 주석 처리할게요. from이요. from부터 시작해요. from mode 1을 갖고 와요. 자, from mode 1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import add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모드 1의 모듈에서 하는데요. 정확하게 add라는 거를 import 하겠다라고 딱 명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저장을 해볼까요? 다시 저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7 계산된 거 보이시죠? 7이 계산된 거 보여요. 근데 import add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는 에러가 뜨겠죠. 왜냐? 우리가 import add만 했기 때문에.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되죠? 같이 하게 되면 sub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면요, 그 다음에는 에러가 안 뜨죠.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너무 싫다, 이조차도 솔직하게 저는 from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싫다. 왜? 만약에 이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일일이 여기다가 모드 1 from 해놓고 import하고 다 써줘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요 별표 하나만 찍어주시면은요, 모든 거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아까 전에 제가 좀 또 내용 중에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만약에 저희 모듈에 아까 전과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을 한번 하다 보니까 요런 걸 한번 좀 넣었다고 해봅시다. 모듈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까지고, 자, 요런 키워드, 요런 어떤 모듈 안에도 요거를 만약에 확인하는 요 함수를 확인하는 어떤 문법적인 호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요렇게요. 실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한번 출력해 볼게요. 아까 전에 여기서 뭘 출력하냐면 모드 1을 출력해 볼게요. 모드 1을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모드 1을 출력하면 7, 1이 나와요. 왜냐하면 모드 1을 갖다가 우리 실행을 했는데 여기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함수 정의된 거에서 호출해라 3, 4로, 호출해라 4, 3으로 해서 화면에 이렇게 뿌렸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메인 함수에서는 모듈을 가져왔고 그 모듈의 함수를 또 찍어 볼게요. 그리고서 저희는 어떤 걸 실행시키냐면 메인, 요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이 찍혀요. 결론적으로. 왜? 모듈을 갖고 왔을 때 여기서 한 번 찍히고 그 다음에 메인 파일에서 한 번 찍혀요. 그래서 7일 7일 두 번 찍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모듈한 파일을 저희는 요것도 실행시키고 싶은데 요렇게도 그냥 단순하게 실행시킬 때도 있는데, 가급적이 어떨 때는 요거는 뭐냐면 모듈로 만들고 다른 데서 실행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서 실행시킬 때는, 모듈로 사용될 때는 요거는 좀 출력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될까요? 그때 사용되는 키워드가 바로 요 if name 요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if 문이니까 당연히 요 앞에다가 땡 저장 한번 해볼게요. 요거의 차이점 한번 볼까요? 만약 똑같이 저희가 모드 1을 파이썬으로 실행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7, 1이 기존과 같이 7, 1이 찍힙니다. 그런데 이번엔 메인으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메인으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는 7, 7 나왔는데 이번에는 7, 1만 나와요. 어떤 차이인가요? 요 키워드 하나만 넣어가지고 했는데 요게 어떨 때는 출력되고 요게 어떨 때는 출력 안 되고, 이런 지금 구조가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이썬의 그 네임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이 네임 키워드는 아주 특별한 변수입니다. 이 아주 특별한 변수고, 만약에 파이썬이 여기서 실행이 됐다면, 모드 1.python이 실행이 됐다면 이 네임 키워드는 결국 뭐가 되냐면 메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실행이 되면 이 자체 파일에는 네임 키워드가 똑같이 존재하는데 그 네임 키워드가 메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메인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는요 메인이 안 돼요. 메인이 안 되고 여기에는 모드 1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파이썬 모드 1 PI로 갔다가 실행을 시키면 여기서 실행시킨 거죠. 그럼 여긴 뭐죠? 메인 키워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구가 찍히게 된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처럼 여기서 이렇게 메인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파일에 있는 네임 키워드가 메인이 돼요. 여기가 네임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네임이 안 되고 요 파일 이름인 모드 1이 돼요. 네임은 여기 파일에 대한 네임은 모드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실행이 안 되게 되겠죠. 어디서 실행하냐에 따라서 네임이 달라진다. 네임이 메인이 될 수가 있고 네임이 파일 이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모듈로 만들고, 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뭐 테스트해 보려고 이렇게 모듈을 막 실행해 볼 수도 있고, 모듈이 다 만들어졌으면 네임 키워드 갖고서 다 잠가 버려요. 그 다음에 메인 정말 프로그램 짜고 모듈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한번 갈까요? 클래스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예제 중에 클래스가 있으니까 요번에는 어떤 거라면 파이썬 모드 2를 만들게요. 모드 2를 만들고, 자 모드 2도 불러올게요. 모드 2는 뭐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지울게요. 자 모듈을 만드는데, 모듈에는 저희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변수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죠? 저희 모드 2라는 모듈을 만들 겁니다. 모드 2라는 모듈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함수도 넣고 클래스도 넣고 변수도 넣어볼게요. 자, 변수 이름은 뭐 파이라고 넣고 3.141592 이렇게 넣겠고요. 자, 뭐 적어 넣어야죠. 저희 함수 넣고, 함수 a, b 넣고, 이렇게 되면, 자 클래스 한번 넣어볼게요. 클래스 만드는 거 그냥 간단한 클래스 만들어볼게요. 클래스라는 이름을 넣고, 그죠? 매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매스라는 클래스를 이름 넣고, 클래스에는 뭐가 포함될 수 있다 그랬죠? 함수도 포함될 수 있고, 뭐죠? 변수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간략하게 함수만 포함해 놓을게요. 클래스인데 함수만 포함해 놓고, solve, 알아두지 마세요. 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만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클래스라는 거, 여기다 클래스라는 거. 자, 클래스고 여기는 함수고 여기는 변수입니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요 메인 파일에서 이번에는 어떤 것도 불러오냐면, 뭐 두 개도 불러올 수 있어요. from 뭐 이것도 불러와도 되고요. 근데 뭐 여기다 또 써도 되는데 add 함수가 좀 같이 묶여 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만 다시 지우고 할게요. 자, from이요. 임포트 할게요. 임포트 하는데 모드 2를 불러봅시다. 모드 2. 자, 모드 2를 불러왔고, 자, 모드 2에 뭐가 있죠? 프린트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모드 임포트 모드 2로 불러왔으면은 모드 네임 점을 써야 되죠. 점 파이 어떻게 되죠? 변수죠.
mode2.py를 쓰면은 변수를 호출한 거예요. mode2는 어떻게 되죠? mode2py 여기 있죠? 그러면 mode2.py로 써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죠. 요거를 저장하고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3.1499이 뜰까요? 뜨게 됐죠. 여기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뜨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 프린트 뭐도 해볼까요? A라는 변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A라는 변수를 넣는데 뭐냐면 mode2예요. mode2에 math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뭐냐면 이거 좀 클래스인데 어쨌든 사용법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해도 되니까 어쨌든 그냥 요렇게만 알아둘게요. 이거 클래스 한번 호출한 거예요. 클래스를 호출했고 프린트, 여기 클래스 제가 모르셔도 지금은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mode2 파이썬에 클래스 호출돼가지고 값 뜨는 거 보셨죠?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갈게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또 클래스 했으니까 저희 함수도 mode2 add에 뭘까요? mode2에요. pi 뭐죠? mode2의 한 모듈에 있는 변수를 하나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4.4를 갖다가 올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3.14랑 4.4랑 더한 값이 출력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자, mode2에요. add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mode2에 py라는 변수를 사용할 겁니다. 3.141992로 나올 거고,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더하는 거 맞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ode2에서 어떤 건 변수도 되고 함수도 되고 클래스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거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 패키지예요. 아까 전에는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여기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모듈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봤어요.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모듈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봤고, 지금부터는 패키지를 만들 거예요. 패키지는 뭐죠? 모듈을 또 모아둔 것을 패키지라고 하고, 보통 어떻게 어디서 정의된다 그랬죠? 폴더로 정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과감하게 이거 다 날려봅시다. 새로운 날려보고 메인 파일만 남길게요. 메인 파일 남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저도 보고 있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할게요. 게임이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다시 여기에 가셔서 자, 게임이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게임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죠? 게임의 폴더에는 어떻게 만들 거라면 안으로 들어갈게요. 게임 폴더 안에는 또 어떠한 그 패키지가 있냐면 또 사운드라는 폴더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시 그래픽이라는 패키지를 갖고 있어요. 패키지 안에 또 패키지가 갖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 폴더가 패키지라는 거를 알려주려면 어떤 파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3.3부터는 의무라고 합니다. 3.3 이전 버전, 파이썬 3.3 버전에서는 의무예요. 근데 지금 3.3 버전 이상이잖아요. 근데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냐면 이전 본인들이 다른 분들에게 프로를 넘겨줄 때 그분들이 3.3을 사용하고 있는지 3.7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용하세요. 언더바 두 개예요. 자, 언더바 두 개, 그 다음에 init, 그 다음에 언더바 두 개, .py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이 파일은요, 여기 있는 이 파일은 그냥 빈 파일이에요. 빈 파일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뭘 추가시켜서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 빈 파일이에요. 이 빈 파일을 왜 넣냐?
이 폴더가요, 메인 게임이라고 하는 이 폴더가 이제부터 패키지로 사용됩니다 라고 파이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요 init 땡땡 init 땡땡 점 파일이라는 파일을 넣어놔요. 그럼 여기 또 패키지 안에 또 패키지가 있죠. 그래픽이라는 패키지, 사운드라는 패키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도, 그래픽 폴더로 들어가서도 똑같이 요 init 파일 넣어주셔야 되고요. 사운드도 또 똑같이 사운드 파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게임이라는 폴더에는 그래픽 패키지, 사운드 패키지, 게임이라는 패키지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저희 모듈을 넣어야죠,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운드에 가서는요, 어떤 파일을 넣어놓을 거나 하면 저희 또 파이썬 코드 하나 만들게요. 파이썬 코드인데 파이썬 코드 이름을 우리 에코라고 집어넣읍시다. 에코.python 코드를 만들게요. 이 echo.python 코드를 여시고요. 어떤 걸 추가할까 하면 함수를 추가할 거예요. echo 그리고 테스트 함수를 추가했고요. 모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모듈을, 그죠? 모듈을 만들고 패키지 안에 있는 패키지 사운드 안에 있는 모듈을 만들고 여기서는 뭐죠? 에코라는 거를 찍어주세요라고 저희는 함수를 만들었게요. 그리고서 저장합니다. 나가요. 자, 그러면은 사운드 패키지라는 데는 패키지죠. 왜냐면 init 땡땡 init 땡땡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운드 폴더에 있는 거는 패키지입니다. 근데 그 패키지 안에는 뭐가 있댔죠? 모듈 에코가 있어요. 모듈 에코가 있고 모듈 에코 말고도 다른 거 다 추가시켜야 돼요. 그죠? 근데 저 하나만 간단하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저희 그래픽으로 가볼게요. 그래픽 패키지는 또 다른 모듈을 하나 넣어볼게요. 파일을 생성해서 여기는 렌더라는 파이썬 코드를 하나 넣어놓을게요. 넣어놓고 여기서 뭐라고? 자, 렌더 테스트라는 함수를 넣어놨고 화면에다가 렌더라고 찍어라 하고서 저희는 저장하고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게임이라는 패키지는 왜죠?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init 땡땡 init 땡땡 파이라는 게 있어서 이 게임이라는 거는 결국에 패키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패키지 안에는 모듈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모듈을 넣을 수 있지만 저희는 또 한번 패키지 안에 또 패키지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두 개의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그래픽, 하나는 사운드. 그래서 그래픽 패키지에 들어가면 진짜 모듈이 이거 패키지네. 왜냐하면 땡땡 이니트 땡땡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에 패키지다. 패키지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죠?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모듈을 넣어놨어요. 그 모듈은 뭐나 렌더라는 파이썬 파일 모듈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 모듈은 함수 요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저희 사운드 패키지였죠. 사운드 패키지인가 진짜 가보니까 땡땡 이니트 땡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운드도 패키지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는 에코라는 모듈이 있고 에코라는 모듈은 이렇게 함수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은 저희는 메인이 그죠? 메인 파일을 갖고 와서 메인 파일에서 이 패키지를 사용해 볼 겁니다. 메인 파일에서 패키지를 사용해 볼 거예요. 패키지를 사용하든 모듈을 사용하려면 아까 전에 뭐랬죠? 같은 폴더 내에 있어야 돼요. 모듈은요. 같은 폴더 내에 있어야 되고 패키지는 어떤가요? 같은 폴더 내에 폴더로 구성되어 있어야지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파이썬 환경 설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의 이렇게 같은 작업 공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 아까 제 패키지 네임은 게임이에요. 게임. 그죠? 어떻게 저희는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임포트 똑같습니다. 임포트 똑같고요.
게임이라고 패키지 이름을 자, 임포트 하고서요. 게임이라는 패키지 이름을 쓰고요. 패키지 이름 내에 그래픽에 있는 사운드에 있는 저 에코라는 에코의 모듈에 함수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다시 게임 패키지 안에 사운드 패키지 안에 에코 모듈에 있는 에코 함수, 에코 테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냐? 게임 패키지 안에 사운드에 에코라는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나요? 임포트를 했었을 때 게임에 사운드에 에코에 그 다음에 에코 테스트 함수. 자,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죠? 에코 찍혔죠? 에코 함수 어땠어요? 아까 전에 에코 함수 보면은 에코 찍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 메인 함수에 보면은 게임 사운드 에코에 에코 테스트 함수를 사용해라. 에코 함수 사용이 됐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from 가지고서 뭐 해가지고 좀 더 아까 전 것처럼 한번 좀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뭐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은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 일은 크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모듈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좋은데 어떤 경우냐면 패키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를 사용할 때 이제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큰 프로를 만들었을 때 패키지를 만들게 되는데 모듈 정도면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하시는데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모듈화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 마듈화 중에서 모듈 만드는 거, 그다음에 패키지 만드는 거 이렇게 좀 실습을 해봤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제 수업 때니까 중간고사 전 이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패키지, 모듈, 클래스 다 시험 문제 안 내요. 클래스는 어려워서 시험 문제 안 낼 거고요. 제가 설명은 또 이렇게 짧게 설명한 거서 내지 않을 거고 모듈 시험 문제 안 냈겠죠. 당연히. 왜냐면 내기 힘들어요. 패키지 내기 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 마지막 들으신 분들께 이제 힌트 드리는 거고 잘 들으셨으니까 여기까지요. 문제는 사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왜냐면은 모듈 사용하는 방법들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수업을 저희 12월 한번 볼까요? 같이 달력을 좀 보고 저희가 시험이 이때네요. 이때가 시험이니까 10월 28일인데 지금 이번 주가 제가 이번 주 수요일쯤, 다음 주 수요일쯤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일주일 전이요.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요. 시험 일주일 전 21일부터는요. 모든 수업에 대한 그 동영상을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모든 수업의 동영상을 다 오픈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출석은 진행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출석을 저희 봤던 거를 끝내요. 이번 주 과목에 대한 출석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21일 날 모든 걸 다 오픈할 거기 때문에요.
출석 체크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20일 날 제가 이 과목에 대해서 여기 이 지금 프로그램 응용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응용에 대해서 21일부터 새벽부터는요. 그러니까 20일 저녁이겠죠. 21일 저녁, 21일 딱 00시 딱 시작되면은 여기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1주차부터 쭉 강의를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시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시험 공부하시는데 이제 활용을 하세요.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강의를 들은 것보다도 또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프로그램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는 대략적으로 뭐 어떤 거랬죠? 개념 문제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줄 거예요. 짤막짤막한 프로그램을 줬을 때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 하나 문제는 이런 거를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함수에 대한 키워드, 예를 들어서 내장 함수들 뭐 있었죠. 뭐 솔트의 사용법,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를 하는데 뭐 아까 저희 뭐 있었죠. 뭐 and 키워드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스페이스 키워드도 있었죠. 그래서 뭐 and 키워드 땡땡 하면은 뭐 이렇게 끝에가 개행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바꾼 거 있었어요. 저희 and 프린트 함수 할 때. 근데 그렇게 이렇게 암기성의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측면, 어떤 거라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서 어떤 결과가 예측될지 그런 식의 문제를 좀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점수는 다 잘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죠. 등급을 매겨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A표를 줄 거고, 정말 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느 또 잘한 사람들과의 또 이렇게 같이 다른 점수를 또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등급은 매겨야 되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험 점수는 수업 점수는 다 잘 줄 거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준 점수가 조금 만족이 된다고 하면은 점수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기간에 받는 질문은 하진 않을게요. 시험 기간에 저에게 받는 질문은 하진 않겠고, 대신 질문이 있다면 언제죠? 화요일까지죠. 21일일까요? 네, 일주일 전 20일까지요. 20일까지 저에게 아니면 개인 저희 단체방 카톡에다가 글을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시험 공부 이후부터는요. 시험 이후부터는 개인적인 어떤 어떤 수업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형평성을 좀 고려할게요. 그 부분은. 아무튼 뭐 시험 보시고, 그다음에 시험 볼 때 현재로서는 대면으로 시험을 치르니까요. 대면 실제 학교로 오셔서 시험을 보야 되니까 그때 한번 얼굴 보면 되겠네요. 공부 시험 준비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